안 돼. 선생님이 나가는 그만. 아니야.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다 숙제야. 그치? 좀 남았던 거, 지난번에 했던 거 빼고 숙제고 넘어가서 교재는 43쪽. 요거 문제 프린트도 아마 오늘은 만약에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안 하게 되면 요거 다음 시간에 또 쓰는 거야. 갖고 있어야 돼. 43쪽 보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 여기 내용은 간단해. 뭐 제가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벌써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기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갈 거예요, 오늘. 좋았어. 다음 시간에 기권 들어갈게요. 보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였죠? 성질이 유지가 되는 물리 변화가 있었고, 성질의 변화는 화학 변화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 물리 변화가 일어나거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선 물질 변화 중에서 성질의 변화가 없는 물리 변화로 설명을 좀 하자면 요건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사실. 보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에서 총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얘네들의 상태 변화는 주로 온도 변화. 그죠? 열 에너지를 공급하냐, 뺏느냐, 들어가냐, 나가냐, 가열이냐, 냉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압력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가열 시켜주면, 즉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도 있고 상태 변화, 아니면 냉각에 의한, 즉 열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빼내,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을 흡수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더워지니까 멀어져야겠지. 추우면 가까워지고 더우면 짜증나니까 멀어져야겠지.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보면 고체는 이렇게 생겼잖아. 액체는 이렇게 생겼잖아. 기체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떠올려 보면 가열해주면 멀어져야지 고체가 액체로, 멀어져야지 액체가 기체로, 멀어져야지 고체가 기체로 말이에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융해라 부르고 대표적으로 얼음이 녹았다, 초콜릿이 녹았다 이런 거. 초콜릿이 녹기 위해서는 손바닥에 올려놓은 초콜릿이 녹기 위해서는 내 손바닥에 있는 열을 갖고 가서 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을 뺏긴 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 뭔가를 할 때 흡수해 가면 상대적으로 주변은 열을 뺏겨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죠. 얼음도 마찬가지죠. 손바닥에 얼음을 올려놨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빼앗긴 저는 매우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열을 뺏겨서 말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 부르죠. 대표적인 예가 마당에 물을 뿌렸는데 물이 사라져요. 여름철에 마당에 물을 뿌려 놓으면 또는 여름에 샤워를 하고 물을 닦지 않은 상태로 선풍기 앞에 있으면 훨씬 더 시원해지죠. 왜냐하면 내 피부에 닿았던 물이 뭐 되면서? 기화되면서, 즉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면 열을 뺏긴 나는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보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도 있는데 잘 나온 건 아니니까 승화는 여기서는. 보자. 반대로 냉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냉각하면 추우니까 가까워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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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야지. 추워지니까. 이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라 부르고, 응고의 대표적인 예는 물이 얼어붙었어 이런 거지. 추운 겨울날 물이 얼어. 그러면 물이 얼려면 물 입자 사이에 있는 열을 빼내야지 얼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으로 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요.
추운 겨울날 호수나 강가를 가면 집중하셔야죠. 호수나 강가를 가면 호수의 물, 강물이 얼고 있잖아요. 그럴 땐 오히려 덜 춥습니다. 왜냐면 호수물이 얼면서 열을 주변으로 방출, 그 주변에 내가 있을 거니까요. 덜 추워요, 오히려. 하지만 초봄에 요즘 같을 때 꽁꽁 얼어붙은 강가로 가면 훨씬 춥죠. 왜냐면 얼어붙었던 얼음이 뭐 되면서 물로 녹을 때 열을 빼앗아 갈 거거든요. 주변 공기의 열을. 그러면 주변 공기가 싸늘하다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더 추워져요. 기화될 때는 열을 뺏기니까 추워지고,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라 부르거든요. 뭐 되는 게 대표적인 예냐면 구름 생성력. 비 오기 전에 후덥하죠. 그 이유가 바로 액화 때문이에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비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려면 공기 중에 구름이 생겨야 돼.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열을 주변으로 방출. 그러니까 후덥한 거예요. 비 오기 직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 눈 내릴 때 좀 포근하죠. 오히려 눈 오는 날은 덜 추워요. 눈 안 올 때가 훨씬 더 춥죠? 왜냐면 눈이 내릴 때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가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열을 방출하면서 얼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표면은 더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 봐라. 집중력이 아주 지금 바닥에 났는데? 1시간이나 지금 공부해서. 지금 어느 한 놈 살아남은 애가 없네 보니까. 얘는 눈이 원래도 없는데 지금 거의 없어. 지금 반짝이는 눈동자가 아예 보이지 않아. 그 쟤네들 왜 다 딴 데 보고 있어? 나 미치겠네. 됐니? 이렇게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 열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하나만 더 볼게.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 출입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에어컨 같은 거거든요. 에어컨은 실내기가 있고 바깥쪽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실외기가 있죠. 지나다니다 보면 막 바람 나오는 거. 이 실내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요.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에 냉매라고 하는 게 지나가요. 우선 실내기로 들어갈 때, 실내기로 들어갈 때는요. 액체 상태의 냉매가 들어가요. 액체 상태의 냉매가 들어가서 뭘로 빠져나오냐면 기체 상태가 되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냉매가 열을 흡수했겠어? 방출했겠어? 흡수. 그렇지. 액체였던 게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 여기 있던 열을 흡수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내가 시원해지는 거죠. 하지만 실외기는 어떠냐면요. 기체였던 냉매를 다시 액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뭐 하겠네? 방출.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되게 뜨겁죠. 실내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차갑지만요. 왜냐면 열을 갖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 원리만 조금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로 냉장고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럼 냉장고는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뒷면 어디가 더 시원하죠? 안쪽이 시원하죠? 그죠? 냉장고 바깥에다가 음식을 보관하진 않죠. 냉장고 안에 넣잖아요. 냉장고 안에 넣는 이유도 냉장고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반면에 냉장고 뒷면으로 가면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가정 시간에, 기가 시간에 냉장고 설치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저희는 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언어. 그래? 요즘은 기가가 없어? 기술 그러니까 기술 과정이 없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 그럼 가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냉장고를 설치할 때 벽면에서 뭐 멸마를 떼놓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실용적인 거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 쓸데없는 가족 관계 뭐 배웠어요. 그게 쓸데없는 거냐? 아니요. 중요한 거지. 가족 사촌 삼촌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 가족의 의미와 요즘 가족의 행태를 배웠어요. 강아지도 행태.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알았어. 정말 쓰잘데기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반대로 주변은 어떻게 된다? 열을 뺏긴 거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더라라는 결론.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흡열 반응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네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물질이 뭔가 반응을 할 때,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반응을 할 때 열을 주변으로 내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뭐해졌겠지? 높아졌겠지. 이렇게 주변으로 열을 빼내는 반응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으로 열이 나가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겠지. 그죠? 조금 확인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3 때부터는 물리 변화가 아니라 뭘 중점적으로 배운다? 물질의 종류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를 중점적으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학 변화 중에서 흡열이 뭐가 있냐, 발열이 뭐가 있냐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어차피 여기는 그냥 암기로 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뭘로 기억할 거냐면 발열이 특히 많아.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일어나는 거, 즉 연소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발열이죠.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요. 연료가 연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발열이죠. 그러니까 그 발열된 열 에너지로 음식물을 만들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할 때 말이에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이것도 있죠? 손난로요. 겨울철에 사용하는 거. 비닐팩이 있잖아요. 손난로는. 일회용 손난로. 껍질을 벗기죠? 그러면 바로 따뜻해지나요? 아니죠. 제가 흔들어주죠. 그럼 안에 있는 가루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열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직포를 쓴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잘 들어가라고 부직포를 쓴 거야. 비닐 봉지가 있을 때는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열이 안 발생하는 거고요.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비닐 봉지를 뜯고 흔들어 주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부직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직포 안에 있는 누구랑 철가루와 산소가 결합하게 되지요. 이런 걸 우리는 뭐 됐다? 산화되었다 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날 배웠죠. 방금 되게 못생겼어 진짜. 찰칵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싶다 진짜. 그러면 산소가 철에 달라붙으면 이렇게 산화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화철이 될 때 산소가 달라붙을 때 뭐 하는 거야? 열을 방출. 그래서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되게 하기 싫구나 지금. 몸살이 나지 지금. 괜찮아? 좀 나요. 넌 나? 몸살이 나? 벌써 몸살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무조건 발열이에요. 외우실 거예요? 뭐라고 외울 거야? 산발이에요. 산소와 결합하는 게 발열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물질 중에 산들이 있죠. 산. 염산, 황산, 식초도 산이거든요. 산성 물질에다가 뭔가를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이것 또한 발열에 속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다가 탄산칼슘 떨어뜨리는 실험했었지. 염산 식초에다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넣는 실험. 무슨 법칙에서? 질량 보존 법칙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발생하니까 그 직기병이 조금 더 따뜻해짐을 너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발열하게 되면 그 물질이 그 얘네들끼리 서로 반응하면서 열을 내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만졌을 때는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게 발열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뭔가가 결합해, 산과 뭐가 결합해, 그러면 다 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손난로가 있었고요. 그러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외우실 거예요. 우선 광합성이 있어요. 왜 광합성이 흡열일까요? 광합성 과정이라는 게 뭐지?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잖아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열인 거예요. 흡수한 거니까 물체가. 그러면 광합성이고 흡열이면 발열은 누가 있겠네요? 물질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이 있겠죠. 그치? 호흡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지잖아.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달아오르잖아요. 그 이유도 발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흡은 발열, 광합성은 흡열입니다. 오케이?
흡열 또 뭐 있을까? 물이 전기 분해하는 거야. 물의 분해.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류가 흐를 때 당연히 열도 같이 공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 그리고 광합성, 그리고 외우실 단어 흡암입니다. 흡열 반응은요, 암이로 시작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모늄이라는 분자. 질산암모늄, 염화암모늄이 뭔가랑 반응해. 물에 녹아. 수산화바륨하고 반응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누구랑 결합을 해.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냥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네. 아니 뭐 다른 거 설명하려는데 머릿속에 방금 사라졌어. 말을 하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네. 그러면은 스킵하죠. 너는 그냥 남은 시간을 스킵하고 싶지. 솔직한 마음이 그렇잖아. 얘기해봐 솔직하게. 예. 우선 교재 보면서 마저 할게. 지금 바로 안 떠오를 것 같다. 43쪽 봐봐. 한 장밖에 안 돼.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겁나 양 적잖아. 이런 건 뭐예요? 보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래요. 2번 표로 내려가세요. 반응을 하는데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 불러요.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플라스크에서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당연히 바깥쪽 주변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한다. 그래서 그림 아래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시들 봐주세요. 호흡과 연소, 철이 녹슬어. 다 뭐냐면 방금 말한 세 가지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거야. 그리고 산, 동그라미. 바로 밑에도 산과 연기 동그라미. 아, 산과 뭔가가 결합하면 발열이구나. 그리고 호흡, 연소, 철이 녹슬는 것도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물질, 반응하는 물질 안에 산, 뭔가가 들어가면 아, 발열이야 라고 외우시면 돼요. 옆에 이번에는 흡열 반응이에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 위쪽에 주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쪽으로 에너지가 흡수한다, 이동한다, 흡수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광합성, 열분해나 전기분해. 아, 여기 열분해에서요. 어디를 보냐면 보충자료 확인해 주세요. 2번. 지난번에 했는데 베이킹소다의 원래 이름. 탄산수소. 그렇지. 옆에 있잖아. 탄산수소 나트륨. 내가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를 넣고 그 반죽을 어디에 넣어요? 오븐에 넣어요. 오븐을 키면 그 열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기체를 만들었지? 이상하다. 그렇지. 그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려고 밀가루를 치니까 빵이 부푼댔죠. 그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구멍이 빵 사이에 기포로 남는댔죠. 우리 교현이 처음 듣나봐요. 그래서 보충자료 2번에 거기 표시하세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는 제목 줄거주시고 뭐가 생긴다? 열을 흡수하여 내려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이요. 이런 게 바로 흡열의 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열분해, 전기분해, 그리고 질산암모늄의 암 동그라미. 밑에도 수산화바륨과 질산암모늄에서 암 동그라미. 이렇게 암모늄이라는 글자가 나와 반응하는 물질에 그러면 흡열 반응이에요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내용은 요게 다거든요. 어디를 볼 거냐면 차라리 문제를 보는 게 조금 편해서 자주 나오는 예시 하나만 설명 더 할게요. 47쪽에 6번 봐주세요. 자주 나오는 예시입니다. 지금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대요. 널판지 여기다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요. 위에는 삼각 플라스크를 두고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는 뭘 넣었대?
지금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넣었대. 수산화 바륨 플러스 염화 누구? 암모늄이요. 제가 흡암이랬잖아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반응하는 물질에 들어가면 얘랑 얘가 결합할 때 에너지를 뭐 하게 된다?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주변은 열을 뺏겼죠. 플라스크에 있던 얘네들이 열을 가져가니까 플라스크 주변은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플라스크 아래에 누구를 넣어놨었어? 물을 몇 방울 넣어놨잖아. 근데 그 물이 열을 뺏기면 뭘로 바뀌겠어? 얼음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니까 플라스크와 널판지가 어떻게 돼버리겠어? 달라붙겠지.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여기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고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 거네? 액체가 고체인 물로 응고한 거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난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실험을 설명할 만한 게 있지는 않긴 해요. 종류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다 똑같아. 흡열이 누군지, 발열이 누군지 예시만 쭉쭉쭉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는 종류만 잘 외우면 되니까 프린트 그대로 다시 펴세요. 다 했으면 돼. 남아있는 문제 있죠. 두 번째 장에 있는 요거 한 페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 34번부터 37번까지랑 5문제. 그리고 여기 앞에 쪽지 시험에서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8문제. 요것만 딱 확인하고 갈게. 한번 풀어봐. 산발 흡암이야.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산소와 또는 산과 물질이 반응하면 발열이고 암모늄 하면 흡열이에요. (34번) (37번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남아있는 문제 다 푸시면 돼요. 다섯 시험에 이해는 필요 없고 교재는 필요 없고 교재는 숙제니까 그냥. 응고 이런 게 발열이라고. 그렇지. 응교가 발열. 차갑게 냉각시켜주는 게 발열이야. 응? 암이 흡열. 흡암. 암모늄은 흡열. 아니 아직 수업 중이야. 선생님 응? 소금이 녹는 거는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그것도 관련이 있긴 하죠. 대부분 물에 녹는 과정에 대해서는 발열인 경우가 소금의 경우는 소금의 경우는 물에 녹잖아. 그러면 흡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였나?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얼음물이래요. 그니까 물이든 얼음물이든 상관없어요.
물과 소금이 반응하게 되면 얘가 한재로 쓰이거든요. 너네 끓는 점, 녹는 점 이거 공부할 때. 그래서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더 차가워져요. 그 말은 걔네 둘이 반응할 때 열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아까 요거 하려다가 말았던 거다. 염화칼슘 있죠. 제설제, 제습제. 염화칼슘을 눈에 뿌리잖아요. 바닥에 뿌리잖아요. 겨울철에. 그러면 눈이 얼지 않죠. 바닥이 미끄럽게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면 주변이 차가워져서 얼어요. 발열이니까 얼지 않는 거야. 따뜻해서. 제설제는 발열이에요. 제발. 제설제는 발열이에요. 제발. 의식해주는 이렇게 빨리 할게. 다음 주는 무조건 수업 시간에 테스트 일단은 보실 겁니다. 예. 공부 좀 해놓으셔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부는 안 해볼 예정이니까. 미친 거 아니냐 니? 아주 그냥 쳐맞아 정신 안 차리냐 그냥. 아, 그 마음. 아. 제발 네. 산발. 염산다. 맨 마지막 페이지 다 풀었어? 그 33이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쪽지 시험도 다 풀었어? 상담이요. 안 돼. 총 2페이지, 아이고, 총 2페이지 풀면 되는 거야. 이제 한 페이지 더 풀었다. 네. 우리 규현이 속도는 빠른데. 아 근데 모르는 거 하나 있어서 좀 모르겠네요.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질문해도 돼요. 저 이거 지금 물의 전기분해예요. 물의 전기분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주는 거니까 얘한테 전기를 주는 거 아니야? 흡수. 그렇지. 얘한테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연히 물이 전기 분해하면 무슨 기체가 생겨요? 물은 뭘로 만들어? 수소와 산소. 그러니까 분해되면 누구랑 누구로 쪼개져요? 수소와 산소. 그러면 양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마이너스에서 수소 생길 거고 플러스에서 산소 생길 거거든요. 그럼 얘가 우선 흡열이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 아까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소다 오븐에 넣는다 그랬잖아.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흡열. 그러면 맞는 거네. 안 돼. (37번이) 두 개네요. 아, 그래? 물 분해하는 걸 했나? 아까 얘기했는데. 안 들었나 보다. 물 분해 흡수. 물의 전기 분해 장치? 물의 전기 분해, 물을 규현아 제가 뭐라 그럴게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눌 때 전기 에너지를 흡수 방출 전류를 흘려줄 거잖아요. 흡수.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거야. 예? 전기 에너지 흡수. 기억인 건 알겠으니까 3개 중에 하나야. 3분의 1. 삼번인 것 같아. 채점해. 네. 따줘. 3분의 1 따줘. 채점할게요. 쪽지시험 3강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기억에 뭐야? 방출이니까 발열, 흡수면 흡열. 2번 발열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지. 3번 산과 금속, 산발이야. 발열이니까 방출. 양초가 타? 발열. 산소와 결합하니까 타겠지. 너네 뜨끈뜨끈하잖아. 양초 탈 때 발열이니까. 그 다음에 광합성, 빛에너지 흡수, 흡열이야. 소금이 얼음물에 녹는 거, 흡열이야. 염산, 산이니까 발열이야. 그림 보면 가가 발열이야. 나가 흡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XOO. 6번 손난로가 발열이야. 냉찜질팩 차가우니까 흡열이야. 물질이 팩이 열을 가져가니까 내 손은 차가워.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6번에 가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기억과 관련된 거고 철가루가 산소가 반응하는 게 손난로의 원리고 냉찜질팩은요. 니은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누구니까? 베이킹소다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안 되겠죠. 흡열이긴 한데 만약에 열에너지 흡수가 똑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가에 기억과 디귿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가에 쓰이는 게 정확하게 누구냐 나에 쓰이는 게 정확하게 누구냐 물어본 거거든요. 7번 확인할게요. 흡수하는 흡열이 나에 속하겠죠. 지금 그림 봐. 가, 염, 산이니까 발열이야. 나, 암모늄이니까 흡열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찾을게 OXO. 아, 틀렸다. 틀린 거 빨리 확인하세요. 하나밖에 안 틀렸다. 마지막 페이지 34번 할 차례예요. 34번에 물의 전기분해 흡열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아쉽다. 35번에 3번입니다. 지금 구제역 할 때 산화칼슘을 물에 뿌린대요. 산발이잖아요. 그러면 산화칼슘에 물과 반응하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니까 그 열 때문에 세균이 죽어서 구제역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야. 디귿 틀렸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세균이 번식 못한다. 36번에 5번이에요. 암모늄 흡열이고 나머진 다 발열이야. 37번 보세요. 가, 암모늄 흡열이야. 나, 산화산인의 발열이야. 요것만 판단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가와 나의 온도를 비교하세요. 발열할 때 온도가 높아지겠지. 나가 커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물질이 반응하는 과정을 보시면 안 돼요. 물질이 반응할 때 열을 방출하면 나는 뜨거워요.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 나는 시원한 거예요. 오케이? 물질 입장으로 너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주변인이에요. 오케이? 38번 마지막 문제 3번이요. 메테인 연소 발열이에요. 물의 전기분해 흡열이에요. 베이킹소다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디귿인 거죠. 3번만 맞는 거죠. 디귿 틀린 거죠. 그쵸? 가가 뭐예요? 뭐라고? 가가 가가 발열이요. 발열? 연소니까.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산발이니까. 연소하고 있으면 너네가 느낄 때 뜨끈하잖아요. 너네가 느낄 때 뜨끈한 게 물질이 반응하면서 나에게, 내 손에게 열을 주는 거야. 요걸 되게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물질이 얘네들끼리 반응할 때 열을 흡수하면 나는 요거 주변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너네가 느낄 때 차가우면 물질이 반응할 때 열을 흡수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숙제는 쭉쭉쭉 다겠죠? 53쪽까지 중간에 안 푼 거 없이 풀어져 있으면 돼요. 중간에 안 푼 거 없이 53쪽까지 숙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일단은 먼저 테스트 볼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날씨 들어갈게요.